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생활하기가 힘든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1억 원을 맡겨도 월 이자가 20만 원도 안 되니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 연금 생활자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구조조정에 밀려서 이른 나이에 명퇴했는데 3억이라는 거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원금을 까먹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반토막을 날려버린 친구들보다는 낫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낮아도 괜찮은 건지, 또 이자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실질금리가 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문 용어까지 쓰시더라고요. 물론 실질임금이 이제 거기 물가 상승을 해야 되니까 물가가 2%가 안 되면 0이 안 되는 거죠. 은행 이자에 의존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를 살리고 또 증시를 부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낮게 유지돼야 되죠. 근데 금리가 낮으면은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낮으면은 기업이 금융 비용이 낮아지니까 투자를 하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낮은 금리 속에서도 투자가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지금 부채만 많이 일어나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금리가 낮다는 건 뭐예요? 통화량이 많이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하고 금리, 물가, 이게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전문 용어를 가지고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명목 이자율, 흔히 이자율이 2%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0이라면은 명목 이자율하고 실질 이자율은 똑같죠.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한다면은 명목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게 2%, 그리고 물가 상승이 2%. 그렇다면 실질 이자율은 0%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피셔라는 분이 이 공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하고 물가 상승하고 합한 것과 같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일상에서 또 경제 정책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합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통화량을 증대시켰어요. 통화량을 증대시키면은 어때요?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투자가 늘어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조금 길게 생각해 보자고요. 통화량을 증대해서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단기에는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통화량을 증대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서 오른쪽에 물가상승률,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이 통화가 늘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 명목 이자율이 내려갔다 할지라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은 결국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명목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기에 통화량을 증대시킨 효과가 장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맞죠? 이게 맞아야 되죠. 만약에 틀렸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만 무조건 풀면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풀면은 일시적으로 명목 이자율이 낮은 것 같지만은 피셔 효과에 의해서 결국 기대되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명목 이자율도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단기에 통화
증가를 시키는 이런 통화 정책은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피쉬 효과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 됐고요. 또 피쉬 효과를 자세히 보면은 명목이자율은 오른쪽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은 자연히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자율도 같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명목 이자율도 물가 상승에 적응해서 높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외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피셔 효과를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전혀 안 한 것에서 일어나면은 예외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역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은 명목 이자율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명목 이자율, 앞으로의 명목 이자율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세요? 우리나라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엔 공급 과잉 시대라 물가가 쉽게 잘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집값이나 다른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과거처럼 통화가 많이 풀려도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명목 이자율도 쉽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이자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쉽게 경제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빨리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약하게 2, 3% 있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피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